오늘은 생활기록부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가 나온 다음에 다음 학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고의 생기부를 위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황상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학생이 혹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이 그런 학생들을 도움을 드리고자 입학사정관님들의 눈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는 작년 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나이스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행정실 혹은 행정반에서도 우리 학생의 작년, 그러니까 지난 학년의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받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활동을 했구나, 나 이거 안 했는데 이건 들어가 있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2학년 혹은 3학년이 됐을 때 활동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500자 내지 30자 혹은 미기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상 미반영, 자율동아리 미반영, 독서활동 미반영, 이렇게 미반영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이 됐다고 해서 이제 미반영이구나, 이제 안 해야겠다라는 말보다는 이런 것들을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대에서 어디선가는 녹이셔야 더 좋은 생활기록부를 맞이할 수 있겠죠. 이 미반영되는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촘촘하게 생기부를 관리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학과, 비슷한 학교에는 비슷한 생기부가 들어오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고 내가 입학사정관님들께 어떤 어휘를 선택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키워드를 선택해서 어떻게 촘촘하게 말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1학년 때 활동한 거 있으면 2학년 때 활동한 게 있겠고, 2학년 때 활동한 게 있으면 그걸 토대로 3학년 때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인 나열을 한다기보다는 심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독서, 말 많고 탈 많은 그 독서가 입학사정관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쭉 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율활동에선 뭐 했고요, 이렇게 동아리 활동에선 뭐 했고요, 이런 식으로 뭐 했는지를 적어보는 거죠. 흰 종이에다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를 준비하는 지망생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율활동에서는 토론과 지진 대응 교육을 들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실험반, 소눈해부 했고요. 이거 실제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율동아리 멘토멘티 활동했고요. 진로 활동에서 생물학 독서 읽었고요. 생물학 보고서 읽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고전문학 읽었고요. 독서 프로젝트 했고, 수학 시간에 의료 통계, 함수 교환 법칙, 영어 시간 영어 번역, 해외 언론 뉴스 탐색, 이런 것들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한 활동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죠. 내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키워드가 있어. 내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키워드가 있고, 내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키워드가 있어. 앞에 친구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해부, 생물학, 독서, 통계, 함수, 번역, 언론,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 학생의 생기부에서 나타내질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찾았으면 2학년 때, 3학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심화 활동을 해야겠죠. 근데 거기에서 책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이런 활동 했는데요, 2학년 때는 이런 활동을 추가해서 심화해서 책을 통해서 제가 한번 해보았어요 라는 말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1학년 때 단순히 한 활동을 가지고 2학년 때도 해봤어요, 3학년 때도 해봤어요, 이렇게 성실성 평가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율동아리가 멘토멘티 활동이다, 아니면 어떤 활동이다, 1학년 때 같은 경우에 자율활동이 100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자율동아리가. 근데 그런 자율동아리가 3학년 때까지 쭉 이어지는 친구는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심화 활동이 안 되고 성실성 판단을 받을 수 없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꾸준하고 성실성 있고 심화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학년 활동을 토대로 내가 심화를 하고 독서를 한 반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다음 학년에는 이런 걸 해보자 라고 나와야 되면 자율활동 시간에 만약에 토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의대를 갈 거니까 동물 실험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전공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소눈을 해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선은 어떤 신경계에 영향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공성에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걸 추천한다는 거죠. 단순히 나 해봤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눈 속에 있는 이 핏줄 하나가 어떤 신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망막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각막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신경계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율동아리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로 활동입니다. 우리가 생물학 수업을 했고요. 독서를 했고요. 생물학 보고서를 했는데 단순히 그러면 이 친구는 생물학과에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좋겠으나 독서 A라는 책을 읽고 또 B라는 책을 읽어서 이 책 읽고 이 책 읽다 보니까 이런 누적 지식이 생겼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번 탐구활동 해보자가 보고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 고전 읽기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읽기 능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국어에다가 의대를 딱 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국어는 그냥 국어를 잘하는 친구로 평가할 수 있게끔 수학을 만약에 통계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엔 의료 통계에 대한 함수화 혹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 제정 이런 식으로 1학년 때 한 활동을 토대로 2학년 때는 심화시켜 보자는 겁니다.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주제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제들보다는 내가 한 활동을 토대로 2학년 때는 조금 더 심화해도 괜찮아요. 3학년 때 조금 더 심화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이 딱 하나씩만 정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즉 1학년 때 한 활동과 2학년 때 한 활동과 3학년 때 한 활동을 토대로 입학사정관님들께 뭘 보여줄 거냐면 첫 번째로는 나 진로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하는 친구예요. 너 어떻게 고민했어? 독서요. 독서를 통해서 보고서도 탐구해봤고요. 독서를 통해서 소눈 해부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고요. 그런 식으로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친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며 두 번째,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학교 생활을 한 친구로 보이게끔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의대를 준비한다고 해서 자율활동 의대, 동아리활동 의대, 수학활동 의대 다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역량이 있어요를 어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실험 능력이라든지 혹은 번역 능력이라든지 그런 능력, 내가 다양한 학교 생활을 했다고 의대, 공대, 수의대 이렇게 다 다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진로에 관련된 활동 속에서 실험도 해보고 번역도 해보고 탐구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목표가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역량을 심화시킬 건지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다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과연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보았는가? 내가 정말 생활기록부를 한번 쭉 읽어보았을 때 내가 고민한 흔적이 있었나? 를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내가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역량과 다양한 능력을 해보았는가? 그런 식으로 한번 입학사정관님들의 눈을 빌려서 한번 다시 보자고요. 그러면 진짜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내가 의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나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내 목표는 과연 의대인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답이 나올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학업 역량의 전공 적합성화입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학업 역량의 전공 적합성화라는 것은 내가 전공 적합성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학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는가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진로 선택 과목의 세특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1학년 때 안 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인 막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1학년 때 한 활동을 토대로 2학년 때, 3학년 때 내가 진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한 것들을 세특에 쓰는 겁니다. 물론 정량적으로 점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동했어를 진로 선택 과목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넣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키워드를 보니까 이런 것들 있네요 라고 한다면 어머님들께서는 그런 키워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으세요. 어머니께서 뭘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한다면 자료만 수집해 주셔도 괜찮아요. 논문, 기사, 예를 들어서 다른 자료들, 문헌 자료들 그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책도 요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책을 대신 읽으란 소린가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책이 어떤 장에 몇 절이 이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더라, 네이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라는 식으로 탐구활동과 수행평가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책, 이런 키워드도 찾아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꾸 왜 책 강조해요? 책 선생님이 너무 잘 읽어요? 책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입학사정관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책을 강조하는 이유, 첫 번째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컨시오 대학교에 경영학과를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과에 지원하겠죠. 경영학과가 정말 무슨 학문인지 모르면서도. A학생, B학생, C학생, D학생, E학생, F학생, Z학생 다 똑같아요. 이 컨쇼 대학교가 만약에 2등급 대학교라고 가정을 한다면 경영학과도 마찬가지라면 이 컨쇼 대학교는 2.0등급, 2.1등급, 2.2등급, 2.3등급, 2.4등급 친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생기부도 비슷하고요. 경영에 관심이 많아 수학을 잘하고 경영 동아리를 했으며, 영어를 잘하고 수학 동아리를 했으며, 영어를 잘하고 탐구 동아리 대회에서 토론을 했으며, 이런 식으로 A학생, B학생, C학생 비슷한 친구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이 친구도 비슷한 성적을 받았고, 이 친구도 비슷한 성적을 받을 것 같고, 이 친구도 비슷한 성적을 받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로 더 나눌 수 있을까? 뭐로 더 세분화시키고 뭐로 더 좋은 평가로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책인 겁니다. 수학을 잘하고 경영 동아리에서 경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본 친구, 내가 진로가 뭔진 모르겠지만 경영을 하고 싶기는 해. 근데 책을 통해서 진로를 확실하게 굳힌 친구, 내가 영어를 잘하고 탐구 동아리를 하는데 이런 책과 이런 책을 비교해본 친구라고 한다면 이런 비슷한 활동과 성적을 받은 친구들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부분에서 독서를 함께 추가해 주신다면 우수한 활동이 아니라 우수한 평가와 합격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를 들어 보세요. 서울대학교에 몇 등급이 들어올까? 고려대학교 몇 등급이 들어올까 하면 다 1등급이에요. 그 중에서 경영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 비슷비슷한 활동, 비슷비슷한 성적을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뽑혀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 독서로 활용한 학업 능력, 독서를 활용한 전공 적합성, 내가 리더를 잘하기 위해서 리더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았다. 이런 것들이 입학사정관님들에 있어서는 우수한 평가, 활동 아니라 우수한 평가와 합격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알겠어요. 이 많은 활동 그러면은 어디 부분을 강조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다 하고 싶지만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